멀티비타민님 저 재밌네요. 먹거리는 단타 일회성이죠. 먹고 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한테 눈치 보여. 저게 사실 선생님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네, 어때요? 또 집사람이 또 초등학교 선생님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물어봤더니 일단 요즘은 안 갖고 오는 게 좋다. 갖고 이렇게 나눠주고 또 애들이 위축되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옛날에는 좀 그런 걸 많이 했는데 요즘은 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까 익명이 참 좋은 것 같아요. 하더라도 또 익명으로 해주면 근데 또 익명으로 하면은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니 익명으로 해도 애들 사이에는 다 소문을 내. 그래요. 본인 입으로. 내 입으로 내가 했다고 하면 애들 입에서 나오면 또 그게 부담이 확 줄어들어요. 그렇죠. 아니 사실 어떨 때는 어떤 어머님들은 이렇게 조그만한 거 뭐 이렇게 그 만드셔가지고 거기에 이름을 하나씩 딱 붙여서 이렇게 보내주잖아요.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이렇게 해서. 근데 어떨 때는 뭐 빵을 하나 만들어서 도장을 만들어서 이게 뭐 우지용 빵 이렇게 해야 되나? 빵 이름이 우지용 빵. 약간 유학할 건데 중학교는 아닌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는 아닌 것 같아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너무 티내지 않도록. 아이들이 아주 설레설레 흔들더라고요. 튀면 문제가 돼요. 아이들은. 오히려 약간 좀 안전하게 가려면 튀지 않는 선에서 적절하게 하는 게 부드러운 소문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역시 애들은 먹는 건 좋대요. 그래요. 먹는 거는 좋지만 너무 부담되지 않고 너무 않은 선에서. 친하지 않는 정도로 여러분께서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시각이 9시 57분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라이브 토크 부모 수요일입니다. 부모 처세수 랭킹쇼 함께하고 있어요. 새학기 내 아이의 친구 찾기 베스트 3 함께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베스트 2 바로 2위 함께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께서는 라이브 토크 부모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이브 토크 부모. 엄마, 왜? 나 이번에 아는 애가 하나도 없어, 반에. 정말? 너 2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애랑 하나도 같은 반이 안 됐어? 큰일 났어, 하나도 없어. 어휴, 나 그랬구나. 점심 같이 먹을 애도 없단 말이야. 아유, 같이 먹을 애가 왜 없어? 우리 종철이처럼 착하고 이렇게 인기남이 네가 먼저 가서 친구들한테 인사를 먼저 하는 거야. 나는 종철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뭔가 이게 벌써 사회성을 만들어가는 거거든. 네가 먼저 얘기 걸어봐. 내가 먼저 이렇게 다가가서 얘기했어. 야, 무섭다. 안녕, 나는 종철이야. 그랬더니 애들이 전부 다 무섭다면서 도망갔어. 얘 무섭다. 그렇게 해라. 이걸 떼면 안 되겠니? 얘 너무 무섭다. 나는 종철이야. 그러면 난 종철이야. 다 도망갔어. 그래, 종철아, 내가 엄마가 너무 잘 몰랐던 것 같은데 네가 얼굴로 안 되면 그럼 엄마가 뭐 알사탕 같은 거 사줄 테니까 친구들한테 사탕을 주면서 같이 밥을 먹자 이러면 어떻겠니? 알사탕? 애들한테 나눠준다고? 나한테 먹여. 그런 거 나한테 줘야지. 왜 다른 애들한테 줘? 종철아, 네가 안 되는 이유가 이런 거야. 뭘 나눠주는 걸 아까워하면 친구가 생기질 않아요. 누구랑 친구를 하지? 큰일 났네. 그러니까. 에이, 모르겠다. 나 그냥 담임선생님하고 친구할래. 그것도 괜찮네. 자, 새학기 내 아이 친구 찾기 2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2위는요. 친구는 아이 스스로 자율에 맡긴다. 자율에 맡기네. 저는 사실 여기에 한 표를 던집니다. 뭐 아이의 친구는 아이의 친구지 제 친구가 아니니까요. 제가 뭐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전폭적으로 뭐 개입을 해서 내 아이와 이렇게 연결시켜준다? 저는 사실 그거는 조금 반대예요. 그렇죠. 저는 뭐 기본적으로 이게 전제예요. 사실 어느 항목이나 마찬가지지만 애가 똘똘하면 별 문제가 없어요. 또 그렇죠. 애들 중에도 보면 아주 친한 애들이 처음부터 타고나게 그 유전자에 써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들어가자마자 막 거의 반 애들을 완전히 몰입시켜가지고 거의 평정을 하고 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이 아니라 그게 아닌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런 경우는 조금 신경을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갔는데 첫날부터 왠지 주눅이 들어있고 친구들이 오히려 막 밀어낸다고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는 뭐 갔는데 첫날부터 막 꾸는 애들도 있어요. 깜짝 놀랄 일인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무조건 자율에만 맡길 것은 아닌데 웬만하면 이제 자율에 맡기는 걸 기본으로 해야 되겠죠. 네. 제 생각에도 그런데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는 사실 개입하는 엄마들도 많이 만나보시죠. 개입해서 사실은 개입해 잘 되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렇죠. 드물고 특히 중고등학교 때는 개입을 하되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자율에 맡기는 건 좋은데 방법을 좀 달리 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문제는 중고등학교 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좀 말 같은 걸 좀 조심해서 하고 너무 이렇게 막 개입하고 뭐 해라 명령조만 아니고 관찰을 계속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못하면 중학교 때 사실 어떻게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들도 이제 저희 애들 같은 경우에도 초등학생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별 걱정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자율에 맡기는 거는 실질적으로 애들이 좋아야지 서로 친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율에 맡긴다 하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사춘기를 이제 넘어가면 애들이 이제 중학교 크거든요. 그럼 진짜로 자율에 맡긴다고 해서 얘가 진짜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우리 애가 맞고 들어오면 엄마가 개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빠가 개입을 그런 거는 또 그런 개입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친구 관계를 만들어주는 거는. 큰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미 부모들의 개입이 끝났어요. 그 부모들의 개입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린아이들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미 유치원 때 그룹이 형성된 아이들이 초등학교로 그대로 올라와요. 그런 그래서 경우가 많죠. 예. 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가지고 그대로 학년이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처음에 딱 갔는데 난 다른 유치원이었어. 예, 그리고 딱 갔는데 나는 다른 동네에서 심지어 이사를 왔어. 뭐 그런 어렵네요. 경우에는 아는 사람 없죠, 친구 없죠. 그럼 가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오는데 심지어 엄마가 바빠가지고 입학식에도 못 왔어. 이러면 뭐 거의 뭐 끝장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이와 어떤 그 친구 관계를 맺게 할 것인가가 부모들의 숙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이의 자율에 맡긴다 하는데 그것도 아이가 그 자율성을 충분히 뻗칠 만한 에너지가 있는 애면 있을 그렇게 때, 하는데 그렇죠. 그게 아닐 경우라면 모두가 얘라고 하는데 혼자 아니라고 하기는 참 어려운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걸 딱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소심한 아이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먼저 당연히. 나서서 야, 너 나랑 한번 놀아볼래? 뭐 이렇게 나 함께 놀자. 이렇게 얘기를 못하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요즘 가장 많이 하는 게 학교 끝나고 누구 엄마 우리 같이 한번 아이들 놀려요. 이래가지고 뭐 키즈 카페에도 가고 네. 아니면 어디 뭐 놀이방에도 가고 이렇게 네네. 가는데 이게 정말 해줘야 하는 건지.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엄마들의 그룹도 만들어지고 애들 그룹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절로 그렇게 가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엄마가 그렇게 그룹을 또 잘 이렇게 끼어들고 이런 성격이면 애도 잘 낄 거예요. 엄마가 또 그룹을 잘 못 껴요. 그러니까 또 애도 또 못 끼는. 굉장히 많이 찔리네요. 선생님 왜 제 얘기를 이렇게 대놓고 보고 말씀하시니까. 아니 근데 우리가 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 방송을 함께 하시는 분들에도 자율에 맡기는 게 최고다. 지금 우리 러브님도 그렇게 네.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정말 맞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안 되는 거죠. 함께 들어가기가 참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럼에도 적어도 아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죠. 네. 그래서 뭐 애가 자율에 맡긴다고 해서 처음에 수줍어한다 그래서 걔가 인간관계를 못하는 아이는 아니에요. 조금 더 엄마가 지켜볼 필요는 있지만 그 아이의 자율 속에서도 끊임없이 관심은 갖자는 거죠. 네. 근데 사실은 좀 요즘 봤을 때 가장 이제 걱정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네. 학교를 다니고 아이가 친구를 만나는데 아이가 만나는 게 아니라 엄마가 그 친구를 만나는 것 같은 그러니까 아이와 엄마가 이렇게 하나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상당히 많잖아요. 예, 예. 이런 부모님들한테 좀 이렇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혹시 있으실까요? 그 아이 비방하는 것만 좀 조심해야지 좀 아, 다른 아이에 대해서 비방하는 그러니까 거. 만나서 좀 긍정적인 면을 강조를 하면 그게 이제 학교에 도움이 되는데 네. 만나서 누구 왜 어떻더라 누구 왜 어떻더라 선생님 어떻더라 그러면 그게 그대로 그 표정이나 말이 아이한테 전해져요. 네. 그럼 절대로 그게 유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그 긍정적이고 좋은 말을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예, 예. 함께 이제 모여서 그렇죠, 이야기를 그렇죠. 할 때 나의 좋은 이미지를 이렇게 다른 엄마들한테 보여주면 그렇죠, 그 그렇죠. 엄마가 그 아이에게 야 누구 엄마 만났는데 괜찮더라. 그러니까. 그 애하고 한번 얘기해봐. 만나봐. 그래요. 요런 그래서 이제 엄마들 간의 만남이 아이들 간의 모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엄마가 자기 관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네. 근데 그게 100% 하여튼 영향 100% 안 미친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엄마의 활동들이 교실까지 영향이 가느냐, 그건 항상 그건 또 퀘스천으로. 아니라는 거. 퀘스천을 항상 네. 가지고. 나도 그 말에 항상 성격은 퀘스천을 가지고. 그러니까요. 엄마끼리 친하기 전에 누가 뭐, 그죠? 서로 위로도 되고 정보교환도 하는데, 그게 바로 아이들 사귀는 데까지 맞아요. 내가 맺혀주고 싶은 아이하고 친구가 되느냐, 그 부분을 항상 퀘스천을 맞아. 가지고. 엄마의 친구가 또 네, 애들 친구가 퀘스천을 되지 가지고. 않는다. 예, 한계가 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다른 아이들과 함께 잘 만나는 특성이 모르겠는데 그게 네. 아닐 경우는 한계가 있어서 그럴 경우에는 개입이 조금 필요하지만 네. 대부분의 경우는 자율이 전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머님들께서도 많은 댓글 지금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네. 앞서서 지나가기는 했는데 역시 뭐 엄마의 개입이 꼭 필요한 것 같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문미님이 좋은 네.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개입도 적극적인 개입 말고 소극적인 소극적인 개입이 개입, 괜찮은 그렇죠. 것 제가 같아요. 이렇게 네. 딱 보니까 어머니들이 현명하셔요. 그렇죠. 그럼요. 굉장히 현명하셔요. 개입이라는 네. 말보다도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관심을 갖는다 뭐 이 정도로 표현해주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사실은 이거를 다 모르는 엄마들은 없는 것 같아요. 소극적인 개입을 하는 게 좋아요라고 알고 있는데 그거를 실천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 어디까지가 그 범주에 들어가는지를 부모님들이 너무 힘들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 같아서 오늘 좀 그 부분에 대한 걸 많이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이가요 친구하고 잘 지내고 있는지 네. 사실 초등학교 때만 해도 물어보면 대답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중고등학교 때는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니까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눈 감고 들어가면 끝이야. 그러니까 알아요. 이런 아이들한테는 네. 어떻게 해서 좀 이렇게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학교에 그런 제도가 다 있어요. 그 와서 그런 걸 좀 이렇게 뭐 100%는 아니지만 네. 학교에 상담 주간이라는 게 한 2일 정도씩 학교에 다
1학기, 2학기 다 설정이 돼 있어요. 네. 그럴 때 좀 가셔서 하고 또 요새는 학교를 일하는 부모님들 때문에 또 저녁 대걸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시간에 가서 담임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런 문제점들이 다 이렇게 좀 이렇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가끔씩 저기 그런 생각을 해요. 중고등학교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판도라의 상자를 몰래 열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옳지 않아요. 네. 네. 뭐, 판도라를 무슨 뭐 이게 저기 핸드폰. 핸드폰. 중요한 일기나 말씀이네요. 핸드폰. 아니 근데 그런 거를 열어보는 요즘 거는 안 핸드폰은 돼요. 판도라의 상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근데 네. 이게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해야죠. 조심해야 돼요. 아이들 거를 열어보는 건 좀 그렇고요. 사실은 그건 또 사생활이기도 하니까. 근데 그런가? 이제 아이들이 지금은 이제 아주 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른들의 갭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도 많아요. 네. 근데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도 요새는 SNS 하거든요. 벌써 이제 반이 딱 시작이 되면 애들끼리 바로 반톡을 확 열어요. 그럼 애들끼리 쫙 끌어모으고 그중에 나중에 정식 반톡이 생기기 전까지 상당한 규모의 반톡이 만들어지거든요. 벌써 이제 그러면 내 아이가 거의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주류냐 비주류냐가 그렇죠. 나오죠. 벌써 마음 거기서 아프다. 결정이 되기 때문에 네. 거기 보면 벌써 친한 아이들끼리 서로 성향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네. 그 성향에 내 아이는 어디쯤에 있는지 한번 아시는 것도 좋죠. 아우,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동안 전화기에 지금 불이 났습니다. 지금 부재중 전화가 도대체 몇 통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내 아이가 이런 친구를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어머님들의 바람 함께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아이가 지금 몇 학년이에요?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됐어요. 입학했군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이제 학기 시작하고 정말 일주일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친구 좀 많이 만났어요? 아니, 이제 일주일밖에 안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유치원 때 만났던 친구들이랑 더 친하게 지내는 것 같고요. 네. 그렇지, 그렇지. 친구들이랑은 이름을 알아가는 단계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우리 어머님은 네. 그러면, 내 아이가 이런 친구와 좀 가까워졌으면 좋겠다. 어떤 바람 갖고 계시나요? 저는 우리 아이가 관심사가 비슷한 친구를 사귀었으면 좋겠어요. 관심사가 저희 아이가 비슷한. 만들기를, 아. 네. 네. 저희 아이 만들기를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만드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이랑 만나면 시간 갈 때도 모르고 집중해서 잘 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랑 성향이나 관심사가 같이 함께 어울려서 놀 수 있는 그런 친구를 사귀었으면 네. 좋겠어요. 아이한테 친구하고 사귈 네. 때 이렇게 한번 해봐라고 뭐 가르쳐 주신 게 좀 있으세요? 방법? 아니요, 따로 방법을 가르쳐 주지는 않았고요. 네. 자기들이 만나면은 그냥 잘 놀더라고요. 아, 그래요? 관심사가 같으면 잘 놀더라고요. 예. 네. 역시 성격이 좋네. 엄마가 성격이 네, 좋으시니까 엄마 아이도 성격이 성격이 좋은가 봐요. 좋네. 하나 네. 여쭙고 싶은데요. 네. 그러면 관심사가 같은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해보셨어요? 제가 따로 노력하지는 않고요. 네. 친구를 데리고 오면 저희가 그냥 네. 거실에다가 두면은 네. 아이들이 또 그냥 알아서 또 하죠. 네, 잘 네. 놀더라고요. 네. 아, 우리 종철 씨 갑자기 어려운 거 물어보고 당황하셨잖아요. 잘못 거죠? 왜냐면, 그러니까, 저기 어머니 그냥 애들 풀어놓는다는 그런 얘기죠? 네, 알겠어요. 아유, 네. 축하드립니다.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네, 어머님 앞으로도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저희가 많이 응원해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우리 어머니 너무 1학년 당황하셨어요. 입학할 때 엄마들 표정 못 네, 보여줬죠? 너무 어려운 거 아, 네, 맞아요. 아니, 그럼 끝나면 그 교문 앞에 있는 모습 보면, 아우. 맞아요. 너무, 엄마도 이뻐. 어머님도 맞아요. 이뻐. 요새는 그럼요. 이렇게 할머니들도 많이 나와서. 많이 오시죠. 할머니들도 그냥 너무 나도 이뻐가지고. 마중 나가봤는데, 네. 재밌더라. 그죠? 그렇죠. 애들 다 이쁘고. 아빠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나만 총일점이야 또. 예. 아,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또, 예. 그 란데부. 배워야죠. 애들 수업 끝나고 나고 부모님 딱 교문 앞다만. 만나는, 네. 네. 진짜 고3 수험생들 그 수능 고사장 앞에서 기다리는 그 엄마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세 분들은 사실 학창시절 때 어떤 친구였었는지 궁금해요. 우리 교장 선생님은 인기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굉장히 지금도 내성적인 성격, 굉장히 자발적 왕따기들이죠. 진짜로요? 약간 자발적 왕따. 그래요. 네. 근데 그거에 조금 도움받은 게 제가 노래를 좋아했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친구들이 한 명씩 이렇게 좀 오더라고. 그래서 그냥 별 탈 없이 지낸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은 노래를 좋아했구나. 아, 노래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저는 종철 씨는 뭐 인기가 안 아니, 많을 저는 수가 없잖아요. 욕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욕을 좋아해서 욕을 그렇게 많이 하고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나쁘다. 초등학교 때부터 욕쟁이 할아범이라고. 이런 친구가 나쁜 친구였네. 욕을 그렇게 맛깔나는 욕을 갖다가 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애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특성화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안 하시구나. 그때 다 하셔가지고. 잘 나가죠. 활력을 다 해가지고 참 다행이에요. 잘 컸어요. 이호선 교수님은 어떠셨어요? 그냥 저는 평범한 애였어요. 아주 평범한 애였고,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우리 화상 그 연결할 때 그 취향 비슷한 아이, 이 아이를 사귀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뭐 누가 처음에 갔는데 취향이 같은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조금 놀다 보면 갈려. 알죠. 그래서 저는 주로 어떤 친구랑 노냐, 먹는 친구들하고. 그때도. 그때도 먹는 친구들하고. 예. 그러고 보니까 우리 학창 시절 때 생각해보면 네. 내 아이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를 좀 많이 이렇게 비추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엄마들 마음은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내 아이가 뭔가 나의 아이의 관심사와 좀 같은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만나서 조용한 아이들끼리 이렇게 좀 어울렸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일단 그렇다면 애들은 어떤 친구 사귀는 거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시호하고 시연이는 어떤 친구가 제일 좋대요? 우리 둘째, 셋째 같은 경우에는 재밌는 친구. 재밌는 친구. 재밌는 친구가 좋은 것 같아요.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유쾌하고 웃긴 친구가 아무래도 유머러스한 애들이 조금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 첫째가 네. 요번에 그 회장 선거를 나가게 됐어요. 축하. 회장 선거를 나간다고 지난주에 저한테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너 공약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네. 재밌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하겠대요. 그거는 먹힐 것 같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재밌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항상 비트박스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맞게 당선. 이렇게 나중에 핸드폰 진동 소리입니다. 이걸 했대요 학교에서. 그래서 회장이 되셨습니다. 회장이 됐어요. 예. 이제 우리 첫째가. 쏠 준비해야 되겠네. 네. 활동을 써야 되는데 그것도 대박인 게 뭐냐면 네. 집사람이 신경을 안 써. 신경 안 써도 더 잘 이건 안 되는 해도 거예요. 이건 안 해도 되고. 그렇죠. 다른 모임이 있대. 그 모임만 나가면 된다 그래서 네. 그냥 뭐 그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해. 근데